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이게 한 칸에 있는 문구 정렬하는 이 옵션 번호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반환해주는 이 작업을 이전에는 배열 함수 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예제를 열어서 작업을 좀 해보면, 자, 파워 쿼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데이터를 올려보내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표 만들기, 머리글 포함 확인하고 머리글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미리 보여지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작업을 이전에 했던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쉼표와 이 공백 문자 있는 걸로 구분을 해서 자, 그리고 걔를 정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합치는 동작을 했었죠.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먼저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본 메뉴 홈 탭의 열분할 명령이죠. 자, 이게 이제 엑셀에서는 텍스트 나누기 명령하고 유사한 건데 자, 얘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구분기호 기준을 선택을 해보면 자, 옵션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가장 많이 입력되어져 있는 슬래시 문자가 입력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쉼표 이런 것들도 있긴 하는데 쉼표를 이용해서 자르면 앞에 공백 문자 부분들이 뒷부분에는 다 추가되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처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쉼표 선택을 하고 제가 고급 옵션에 가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잘라내면 정렬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잘라내 볼게요. 그래서 행으로 잘라달라고 요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지금 여기 쉼표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 자, 그럼 데이터가 잘려져는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의 칸 시작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공백 문자들이 들어가진다라고 설명했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작업하려고 그러면 여기 공백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요 구분 기호에 따라 열분할이라고 하는 요 설정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해서 제가 쉼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선택해 가지고요. 여기다 쉼표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하나 눌러서 공백 문자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게. 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부 다 위치가 맞아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빈칸은 없애야 되니까 자동 필터 목록에 자, 여기 비어 있으면 체크 해제해 주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정렬되어지고 다시 묶어내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묶어낼 때 이 정렬된 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크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렬 작업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게요. 자, 일단 정렬을 하려고 할 때 여기가 먼저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고 순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만 정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옵션열을 선택하고 제가 정렬을 누르면 자,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이 아까 구분기호로 열분할하고 난 다음에 변경된 유형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지는데 제가 그 아래에다 안 하고 필터링을 바로 해가지고 중간에 지금 삽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도 중간에 삽입되어지면 이후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변경된 유형은 뭐 지금 딱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삭제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되어지는데 그럼 여기가 정렬 순서가 다 어그러지잖아요. 자, 그럼 다시 주문 번호를 선택해서 정렬을 하면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파워 쿼리는 정렬할 때 이 정렬하는 열 순서에 맞춰가지고 상위 정렬, 하위 정렬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렬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원하는 게 안 나와요. 이 단계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먼저 정렬하셔야 돼요. 정렬하고 옵션을 정렬하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1번, 2번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서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얘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연결시켜주면 되니까 이 묶어주는 작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룹화예요. 파워쿼리에선 그룹화 가지고 하니까 주문 번호 가지고 제가 그룹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묶어볼게요. 그룹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보면 자, 아래쪽에 데이터가 오른쪽에 옵션이 텍스트 데이터니까 개수를 세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저는 모든 행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반환받길 원하니까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름은 뭐 그냥 테이블이니까 제가 표라고 작업을 해볼까요? 표라고 해놓고 확인 눌러보면 자,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열이 하나 완성이 되어지죠. 그럼 안에 보시면 주문 번호하고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 1번 주문에 해당하는 모든 레코드 행들이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건 옵션 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옵션 열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열 추가를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열 선택을 하고 자, 그럼 열을 오른쪽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건 확인 용도니까 머리글은 안 바꿀게요. 자, 그리고 이 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게 대괄호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표 필드죠. 자, 그러니까 이 안이 지금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옵션을 꺼내 오려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괄호 이용해서 옵션을 입력하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 수식 M코드 입력하는 부분들이 한글이 자꾸 에러가 나니까 제가 메모장 같은 데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테이블 값을 갖고 있고 여기에 옵션 열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입력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 넣어보면 등호가 2번이죠. 지우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이 옵션 값만 갖고 있는 값들이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되어진 값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 처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받았던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어쨌든 뭐 요건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해버려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 작업은 지금 아래쪽에 영향을 안 주니까 삭제를 해보면 뭐 단계 삭제하면 뭐 후속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삭제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일단 돌려받는 건 다 똑같아요. 돌려받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얘를 이렇게 그룹화할 때 바로 얻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지막 단계는 삭제하고 요 그룹화된 행수라고 하는 요 그룹화 작업에 요 M코드를 고쳐가지고 작업을 해볼 건데 복사해서 제가 메모장에다 넣고 편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룹화라고 하는 게 요 테이블 그룹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요 필터링된 행이 바로 이전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고 주문 번호가 묶어야 될 자, 그러니까 필드였던 거죠. 그럼 요 오른쪽이 요게 표라고 하는 게 요 머리글일 거고 이치 언더바 해가지고 타입 테이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테이블을 어떤 열을 가지면서 반환되져야 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요 부분을 제가 원하는 열만 가져올 수 있으면 되니까 요 부분들 다 삭제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사실 이치 키워드 뒤에 그냥 원하는 열만 입력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옵션. 자, 근데 뭐 사실 이걸 이제 쭉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코드 고치는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가 딱 비교가 되실 건데 다 똑같아요. 요 머리글하고 이치 언더바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타입 테이블 부분 싹 다 지우고 요 필요한 옵션 열만 남겨놓으면 이 옵션 열의 데이터가 레코드로 리스트로 반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얘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 넣어 보면 엔터 이렇게 바로 형태가 리스트 값으로 바뀌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옵션 열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요 1, 2, 3, 4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요 리스트를 정렬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리스트 소트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긴 하는데 뭐 함수 같은 거 찾는 게 어려우면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사용자 지정열 요런 거 클릭해가지고 여기 보면 파워쿼리 수식 알아보기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면
바로 파워쿼리 M 함수 참조할 수 있는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해 가니까 여기에서 리스트가 목록이니까 이 목록 함수 부분 보시면 리스트 점 해가지고 시작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에 리스트 소트 함수가 있고 클릭해보면 이 함수가 구문이 어떻게 되어지고 얘들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 중괄호가 목록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근데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고 그러면 요 리스트 부분 쓰고 두 번째 order 디센딩이라고 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명령을 입력해주면 얘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용 방법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한다라 그러면 얘가 지금 목록이니까 이 부분에 저는 오름차순 정렬을 원하니까요. 그냥 리스트 소트 정도만 써주면 크게 문제없이 정렬된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다시 엑셀 화면으로 진행해 가서 얘는 닫고 이 수식 입력줄의 수식을 제가 고쳐놓은 M코드 부분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 결과는 뭐 똑같지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렬되어져 보이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얘를 펼쳐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텍스트 조인 함수가 쓰는 방법인데, 자, 열어가지고 값 추출을 하면 여기에 부분 기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쉼표 선택해주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쉼표 뒤에 공백을 하나 넣으려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공백 문자 하나 넣어주면 이걸로 이제 값들을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모두 연결해서 값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값들이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반환되어진 요 열을 여기다 돌려주면 요 C열에다 돌려주면 되잖아요. 요 머리글이 표니까 요 위에서부터 제가 여기 그룹화된 행수부터 표라고 하는 이름을 썼으니까 얘가 정렬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정렬로 바꾸고 복사 붙여넣기 엔터. 자, 그럼 정렬이 되지고 추출된 값에서도 여기가 정렬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렬로만 제가 복사해 가지고 그냥 바로 넣어 볼게요. 이거 복사해서 여기 표가 아니라 정렬이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이제 머리글이 이렇게 바뀌어진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제가 얘를 삭제하고 이것만 반환시키면 되니까 홈 탭에 열 제거하고 얘를 닫기 및 로드 부분에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을 해서 제가 이제 얘를 기존 워크시트에 요 C 원셀 부분에다 돌려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뭔가 반환되어져 나오는데 이거 닫아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결과가 정렬돼서 오른쪽에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주문 번호하고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추가되어지면 파워쿼리는 한번 새로 고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새로 고치면 새로 이렇게 전부 다 정렬되어진 결과 값들이 오른쪽에 계속 나타나시겠죠. 자, 그래서 파워쿼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물론 뭐 이런 방법들을 꼭 이런 예제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제들에서 활용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그 똑같은 작업을 매크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